영어 공용국가라는 점이 파나마의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. 막상 현지에 가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는데 며칠 걸리지 않을 겁니다. 호텔이나 변호사 정도의 외국인을 상대하는 사람들 정도만 영어가 통할 뿐 이외에 이민국, 은행, 상점 등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곳들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면 무시를 당하거나 짜증을 내는데요. 게다가 파나마는 문맹률이 높아서 보편적으로 왓츠앱도 문자보다는 음성 녹음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번역기도 사용할 수 없어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한국보다 적게 드는 건 맞지만 몇 가지 함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일단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으니까 이건 파나마가 낮은 게 맞고요. 버스비는 편도 25센트, 주유비는 리터당 약 80센트 정도, 야채와 과일은 한국의 절반 정도로 낮아요. 맥주는 파나마 로컬 맥주 가격이 캔당 40센트 정도로 생수보다 쌉니다. 그 외에는 모든 걸 수입해서 쓰는 나라다 보니 공산품, 외식비 이런 건 비싸서 전반적으로 살다 보면 생활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게 돼요. 특히 은행, 카드 수수료 같은 건 정말 비싸답니다. 제 경우는 2인 가구로 차 없이 월세 포함해서 2,500불에서 3,000불 정도의 생활비가 드는 것 같아요.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. 단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양도세와 명의이전 비용 등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부동산 취득 시 팁을 드리면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다소 유리합니다.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할 때는 공증된 유언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한 전문 변호사 선임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속이 완료되기까지도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. 반면 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법인 지분이 상속되는 구조라 절차가 간단합니다. 단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법인 설립 비용과 법인 유지비는 발생하게 됩니다. 모르면 하나도 안 위험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위험한 나라인 것 같아요. 총기 허용 국가라고 해서 딱히 와닿았던 건 없었지만 쇼핑몰 입구에 총기 소지 금지 표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실감나기는 하고요.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돌아다녔는데 위험해서 가지 말아야 하는 동네들도 있고 실제로 강도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마트 주차장이나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총기 사건 같은 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요. 제 친구는 파나마에서 의료 실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되도록 나가지 말고 전화기나 지갑을 2개씩 가지고 다니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안전한 곳만 다닌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를 보면 파나마를 마치 지상 낙원인 것처럼 묘사하는데요. 왜 그랬을까 싶더라고요. 파나마를 검색하면 높은 빌딩들, 마천루, 해변들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파나마시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은 집들이나 새창살로 사방을 막아놓은 집들이 가득한 로컬 동네들이 나옵니다. 또 중남미 사람들은 여유있고 느긋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. 코스타리카는 정말 그렇더라고요. 2차선 도로에서 앞차가 기어가도 절대 추월하거나 빵빵대지 않고 진짜 어쩜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여유있게 웃으면서 기다리더라고요. 근데 파나마는 일처리 같은 건 여유가 넘치지만 운전만큼은 여기가 중남미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. 신호가 바뀌고 0.1초 안에 출발하지 않으면 클락션을 울려야 되는데 그냥 운전할 때는 빵빵거리는 게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깜빡이 안 켜고 칼치기 하기, 추월은 기본인 게 한국인도 운전하면 어디 가서 빠지진 않는데 파나마에서는 운전대 잡기가 좀 두렵더라고요. 저는 한국에서 듣던 것과 현지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차이가 커서 재미있거나 신기한 것도 많았지만 힘든 점도 많았는데요. 그 이야기들은 다음에 풀어보기로 할게요.